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요, 같이 수리 능력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요, 먼저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는지,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여러분 기초 연산 능력. 뭐 어렵지는 않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어떤 글자에 대한 주 글에 나와 있는 거를 식으로 변화시키기. 이제 요 정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건데요. 기초 연산 능력만 묻는 수리 능력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긴 해요. 굉장히 쉬운, 흔히 말하는 앞에 쪽에 그냥 좀 책의 앞부분 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쉬운 유형들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기초 연산 능력은 수리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항상 어디든 다 쓰여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도 당연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것도 기초 연산 능력 문제죠. 그런데 도표와 기초 연산 능력이 같이 섞여 있다 해서 얘를 도표 문제다, 기초 연산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딱 딱 구분지어서 말하는 의미도 필요 없고요. 아무튼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능력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있지만요. 거의 드물고요.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자료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은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이제 통계적인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백분율, 평균,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초 지식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얘네 둘은요, 여러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쉬운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분석 능력. 어떤 도표가 나와 있어요. 도표가 나와 있고 그 안에서의 해석. 이게 가장 어렵겠죠, 여러분.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특별하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라는 개념의 요구가 필요하죠.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봐야 이런 도표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요건 요걸 의미하는구나, 요런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연습 없이는 얻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은요, 어떤 도표를 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표를 작성하는 개념. 네. 특별하게 어떻게 말은 만들어 놨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골고루 갖고 있어야 여기 수리 능력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 요거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요, 기초 연산 능력. 네. 기초 통계 능력, 요 두 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IT와 관련된 국가별 자료예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요렇게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게 여러분, 여러분의 25번 문제, 25번 문제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슬란드의 총 인구가 29만 4천 명이라고 할 때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 이용률을 구하랍니다. 자, 인터넷 이용률을 구하는데요. 29만 4천 명 분의 25만 8천 명이죠. 그죠? 요거에 대한 결국 뭘 계산하라는 건가요? 그냥 흔히 말하는 진짜 실제적인 어떤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뭘로 판단하냐면요. 어차피 문제 푸는 유형이 있겠지만요. 몇 자리만 가면 거의 두 자리, 앞에 두 자리만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한 번만 계산을 빨리 해보죠. 네. 어차피 29만 4천 분에요. 25만 8천이에요. 이것들은 필요 없는 존재고요. 얘를 계산하고 곱하기 100을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258, 00이 되고요. 294로 나눠주기 시작할 겁니다. 몇이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한 300 가까이 되니까요. 8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8, 4, 32, 3, 8, 9, 72에 75, 7, 8, 26에 2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빼보면요. 2280 나오죠. 근데 이미 80대이기 때문에 답은 벌써 4번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는 당연히 7로 내야겠죠. 8까지는 2, 3, 5, 2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7점 몇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완전 단순한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이제 이어져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 한 문제만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유형은 요새는 잘 등장하진 않고요. 항상 곁다리 문제, 같이 껴있는 문제 요 정도로 등장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기초 통계 능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32번 문제입니다. 요건 조금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다음은 어떤 기업의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성과 협조성 두 종류의 영업 활동 테스트의 결과의 상관표이다. 적극성이 5점이고요. 협조성이 7점인 사람은 9명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적극성이 5점이죠. 네. 협조성이 7점이죠. 네. 그럼 여기가 9명이네. 이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만 참가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협조성적이 높은 사람은 적극성적이 높은 사람보다 5명 많다. A에는 동일한 수치가 들어가면 무기임나는 0명으로 한다. 물음에 답하세요. 어떤 표에 대한 어떤 삼포도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통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가 있으면 이게 막 점을 찍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요 부분, 그죠? 네. 이렇게 없는 요 부분, 이런 걸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내용이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뽑아낸 거고요. 네. 특별하게 어떤 거대한 유형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유형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면 되는 거고 문제를 맞추세요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실제적인 어찌 보면 계산입니다. 여러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볼 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 테스트에 응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랬으면 여기를 싸그리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싸그리 다 더해주면 몇 명입니까? 나올 거고요. 근데 뭐 한쪽에 5명이 더 많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동시에 지금 보면요. 10점, 10점, 9점, 9점, 8점, 8점. 그죠? 네. 아이고, 여기 직선이 아니네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3점, 3점, 2점, 2점. 네. 요렇게. 조금 애매하네요. 요렇게 한번 지우고요. 요렇게 한번 지우고요. 요렇게 한번 지우죠. 네. 요 라인이 흔히 말하는 점수가 같은 사람들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쪽의 사람들하고 요 위에 쪽의 사람들하고 5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로 누굴 구하는 거죠, 여러분? A를 구해내는 거고요. A를 구해낸 다음에 전부 다를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계산 문제죠. 그래서 요 문제를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은요. 이 상관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이중의 테스트 결과 가장 사람 많은 칸은 적극성 5점, 협전 6점. A를 구해내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도표에 대한 통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요. 여러분 어차피 구해보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문제 유형만 일단 익혀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은요. 도표 분석 능력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 이런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찌 보면 분석하는 능력.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런 류예요. 2006에서 2010년도에 동남권의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 및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네, 2010년도, 2011년 동남권의 양파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래프 상태를 보면서 자, 양파 생산량이요. 이렇게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마늘 생산량은 찍 늘다가 거의 조금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네. 항상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표에 대해서도 혹시나 여기에 2010과 2011이 있다면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0년도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2011년도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2010년도까지는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도는 소개를 통해서 빈칸 채우기. 역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초 연산 능력이죠.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거긴 합니다. 네. 그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요. 이게 가장 그나마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쪽 자료 해석 파트를, 이게 자료 해석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명명을 하는데요. 자료 해석 파트만 잘하면 수리 능력을 여러분 잡은 겁니다. 근데 그 자료 해석 파트가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요. 항상 그렇지만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는 오래 걸려. 얘는 쉽지만 오래 걸려. 얘는 어렵지만 빨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류의 여러분 이렇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풀어야지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지 요게 여러분 왔다 갔다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려요. 만약에 2분 걸려요. 쉬운데 2분 걸려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은 패스하셔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류의 어떤 뭐랄까요? 이 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 류는 빨리 구하는구나. 요런 거를 빨리 눈치채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쪽 자료 해석 파트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지나 계속 제가 잔소리를 드릴 거고요. 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요 표에서 대한 해석과 요 표에 대해서 해석과 뭐 빈칸 채우기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물을 거다라는 게 여러분 지배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상반기 기출인데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떤 표 있어. 어떤 빈칸들이 있는 표 있어.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보기를 읽었을 때 2006, 2010년 동안 동남권의 마늘 생산량은 매년 증가했다. 그럼 2006에서 2010년까지 매년 증가했나 봤더니 끝에 푹 떨어졌잖아요. 이건 틀렸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석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너무나도 쉬운 내용을 제가 지금 좀 뭐랄까요? 장황스럽게 설명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표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표들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유형만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은요. 도표 작성 능력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갖고 내가 이런 표로 작성을 해보겠다. 그래프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인 건데요. 여기는 재밌는 게 증감률이 나왔어요. 증감률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물가가요. 2010년에 3% 늘었고 2011년에 4% 늘었고 2012년에 2.2%가 늘어요. 그랬을 때 늘어나는 양이 줄었네요. 해서 이 흔히 말하는 바가요. 이렇게 생긴 바랑 이렇게 생긴 바가 3% 늘고 4% 늘었는데 2.2% 늘었어. 해갖고 더 쪼그라들면 여러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증감률이니까 기존의 것보다 2.2%가 늘었다. 늘어난 양이 조금일지언정 더 늘고 있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개념을 눈치채고 있느냐. 요걸 어찌 보면 테스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여기 결정되는 거는 여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입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영국 이렇게 있죠. 네. 여기 대표적인 잘못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2.3에서 4.3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12년에 0.9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자 뉴질랜드 보면요. 2011 이렇게 됐는데 2012년도가 오히려 또 줄었죠. 줄었다는 소리는 여기가 음수였다는 소리예요. 근데 음수는 아니고 0.9% 늘었다니까 얘보다 늘긴 했지만 조금 더 늘었어요 라는 해석이죠. 이 정도로는 채워졌어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부분이 제대로 틀렸던 문제였죠. 예전에 아주 기분 좋게 나왔던 기출 문제였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출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 유형상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처음에 여러분 4가지 거대한 유형들, 크다란 유형들을 좀 보긴 봤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마음은 여기 어차피 내가 모든 유형들을 볼 거면서 어차피 시험 볼 때 이제 계속 한 번씩은 보게 될 거잖아요. 이런 많은 유형들의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얘는 이거였어. 항상 얘는 이거였어. 얘는 이거였어.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것 그런 방법보다는요. 어차피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고 이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오래 걸리는 문제인지 이런 걸 먼저 더 깊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면 얘네들은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싹 표현된 거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여러분 금방 눈치채요. 증감률이 나오는데 잘못 그은 거 말이에요. 그러면 뻔할 뻔자예요. 이렇게 된 거 푹 들어간 거 그걸 구하라는 문제겠지. 이렇게 한 번 본 문제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유형으로 익혀서 이거는 빨리 푸는 문제. 그리고 아까 이런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우선입니다. 알겠죠? 제가 일단 4가지로 나눠놓긴 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오래 걸린다, 덜 걸린다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알겠죠? 네. 자, 처음 일단 넘어가 보세요. 이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인지 응용 업무 유형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응용 수학이에요. 응용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용술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수학 문제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같이 보면요. 거시속 문제가 나온 것 같죠? 주영이는 3시간 30분에 떠나는 기차표를 역에서 예매한 다음 잠시 근처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한 곳에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역에서 유적지까지는 시속 3km고요. 유적지에서 역까지는 시속 2km로 걷는다고 합니다.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유적지까지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단 유적지를 구경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시간 30분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네. 3시간 30분이 비어 있는데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30분 동안 유적지 구경을 하고 온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왔다 갔다에 대한 시간을 총 3시간을 잡겠다는 소리죠. 그죠? 네.
그리고 갈 때는 3km/h. 올 때는 2km/h. 네. 그럼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요 거리가 나는 모르니까 요 거리를 xkm.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요, 3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올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이것이 3시간이면 돼. 그죠? 그럴 때가 가장 긴 거리겠죠. 가장 먼 거리.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버리면요. 2x 더하기 3x는 18. 그래서 5x는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요. 5분의 18, 실제로 3.6km입니다. 라고 문제를 구해주겠죠. 네. 요런 기본적인 기초 연산 능력을 묻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건지 조금 걸리는 건지는 여러분이 거기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알 거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한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분에서 내가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원래 기초 연산 능력은요, 여러분 굉장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2~30초 내로 풀 수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시속 문제는 여러분, 특별히 거시속 문제는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시간을 꽉 채워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땡기려고 할 때는 조금 깊이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해요. 네. 하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리 풀 수 있긴 하죠. 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15km인데요. 소요 시간이 자전거로 1시간, 버스로는 30분, 지하철로는 20분이 걸린다고 한대요. 지하철 타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어요. 그럼 집이 있고요. 일단은 여기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속력으로 공원에 들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공원까지 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면 공원에서부터 집과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가 각각 같다고 합니다. 요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공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자, 여긴 여러분 감사하게 15km. 그죠? 네. 웬만하면 거리는요, 여러분 위에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15km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지하철로는 20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굳이 다 안 풀어도요. 자, 여기 가는 거리가 어떻대요, 여러분? 같다 그랬죠? 그리고 몇 분이 걸렸다요, 여러분? 1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여기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데 1시간 30분. 그죠? 아, 여기 전체 다가 1시간 30분인 건가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가 같은 속력으로 공원에 들러서 집에 돌아오니 1시간 30분이면 여기까지 들어간 거겠네요. 그러면 여기 가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여러분 1시간 10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같은 거리였거든요. xkm. 그죠? 그러면 요거를 1시간 10분 동안 갔습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20분당 15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 있으니까요. 조금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10분당, 네, 몇 킬로를 가는 거죠? 7.5k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요, 총 70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70분 동안 간 거리는 여기다가 7이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7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9에서 네, 52.5km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얘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눠준다 그러면 답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26.25km입니다. 라고 조금 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는요. 애초에 여기서 그냥 속력을 구해버리세요. 20분에 15 해서요. 20분은 여러분 어차피 시속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시속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시간 하고요. 15km라고 한다면 시속이 여러분 45km/h예요. 네, 그런 속력을 갖고 1시간 10분 동안 달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45 곱하기 1시간 10분은 여러분 6분의 7시간이거든요. 요걸 계산해 주시면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 뭐 하면 되나요? 반하면 돼요. 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네, 별로 예쁘진 않네요. 3으로 나눠주면요 15라서 2분의 105가 나오고요. 이것이 아까 말했던 52.5입니다. 여기 나왔던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52.5km니까 걔를 역시 반으로 나눠줘도 26.25라고 나오긴 하겠죠. 네, 어느 식을 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런 비례 개념으로 가시는 게 모든 문제에서는 계산을 최고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계산할 때도 웬만하면 비례식으로 가셨던 게 조금 더 좋았을 만한 문제긴 하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3번 문제고요. 자, 한 권의 책을 복사하는데 A 복사하기는 12분, 그 다음엔요, B 복사하기는 8분이 걸린대요.
이 책을 처음 2분 동안은 A 복사하기로만 하고요. 그 후부터는 A, B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모두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잡았을 때 여러분 1의 양 같은 거는 항상 1을 전체 1의 양으로 봤었거든요. 이거 깨트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항상 1로 보지 마세요. 이거 가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수로 가정을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한 권의 책을 복사하는데 A는 12분, B는 8분 걸린대요. 그러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 대충 예상해서요. 네, 24로 잡는 거예요. 뭘요? 전체 1의 양을. 그러면 한 권의 책, 예를 들어서 24쪽이라고 해봐요. 24쪽짜리를 복사하는데 A는요. 12분이 걸린대요. 15분이 걸린다는 소리는 두 쪽씩 복사할 수 있어요. 두 쪽 퍼 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네. B는요.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쪽 퍼 분 이렇게 나오겠죠. 1분당 두 쪽, 1분당 세 쪽씩 한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이 책을 처음 2분 동안은 A로만 복사를 한대요. 그러면 4쪽을 A로만 복사를 했어요. 그럼 지금 20쪽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20쪽이 남아있는데 이제부터는 A, B를 같이 하겠답니다. 같이 해버리면 1분당 5쪽씩을 어찌 보면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쓱쓱 싹싹 지어지면 4분 더 걸린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2분 걸렸고 여기서 4분 걸렸으니까 전체적으로는 6분일 거고요. 동시에 복사한 다음에 이 책을 모두 복사해 걸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4분하고 2분을 합한 6분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여러분 너무 쉬워져요. 전체 개념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면요. 근데 1로 잡잖아요. 그러면 전체 개념을 1로 잡으면 막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해가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식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제한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최소 공배수로 푸는 문제, 최소 공배수로 푸는 문제로 여러분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창고를 정리하는데 남편 혼자 하면 5시간, 아내 혼자 하면 7시간 걸린대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남편이 외출한답니다. 남은 정리를 아내 혼자 할 때 앞으로 몇 시간 더 걸리겠습니까? 아까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여러분. 그러면 5랑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냥 잡아버려요. 최소 공배수 35. 뭐냐면요. 어떤 창고를 정리하는데 여러분 뭐 35개의 박스를 정리하면 된다고 해봐요. 35개의 박스를 정리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5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남편이라는 사람은 1시간에 7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내는요. 1시간에 5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했대요. 같이 2시간 했으면 12개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총 24개를 어찌 보면 해결한 상태예요. 맞나요? 네. 24개를 이미 해결한 상태라서 몇 개가 남아있나요? 11개가 남아있죠? 그럼 11개를 지금 누구 혼자 한다는 거예요? 아내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 혼자 한다요? 그러면 얘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몇 분이 걸리나요? 2시간 하고 5분의 1시간. 조금 이상하지만요. 여기다가 이제 60을 곱해줍니다. 그럼 60분을 곱해주게 되면요. 지워지면서 12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12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라는 해석이겠죠. 알겠나요? 네. 이런 식의 문제.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초인지 이제 응용 업무 유형 연습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표는요, 2006에서 2007년 제조업의 1992년 각 동일 분기 대비 노동시간 산출 인건비의 비율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이런 표 등장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읽으면 안 돼요. 해석이 여러분 읽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밑에 거 보면서 위에 거 천천히 해석하는 겁니다. 보지 말고요. 일단은 여기를 보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기 전에 또 여기를 먼저 보세요. 여기를 먼저 봐서 기역은 2개고요. 니은도 2개고요. 디귿도 2개고 리을도 2개예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왔을 땐 여러분 괜찮은데 비대칭적으로 나왔어요. 기역이 2개, 니은이 3개, 디귿도 3개, 리을이 2개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많이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해주시기 바래요. 니은하고 디귿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항상 기역부터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억이 1개밖에 없는데 기억 보고부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이게 답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할 때 가장 많은 거 위주로 먼저 보시기 바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는 건 여러분이겠지만 제가 조언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보기들을 잡아가세요. 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자, 처음은요, 얘네는 어차피 다 똑같았기 때문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똑같을 땐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편한 것부터 보면 됩니다.
1992년 노동시간당 산출은 네, 매분기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1992년에 노동시간당 산출이래요.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992년도에 노동시간당 산출은 매분기가 증가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 노동시간당 뭔가 이렇게 나오는 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네, 어떤 2006년도 1분기에 어떤 노동을 했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을 일했대요. 얘는 105를 일했대요. 얘는 200을 일했고요. 얘는 뭐 250을 일했다고 가정을 하자면요. 거기에 따른, 그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비율이 나와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이 여기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이게 늘었다고 해서 1992년도에 매 분기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어찌 보면 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1992년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1992년도랑 그냥 2006년도를 비교할 뿐입니다. 1992년도랑 2007년도를 비교할 뿐이에요. 알겠나요? 애초에 1992년도에 절대적인 량이죠, 어찌 보면. 그냥 비율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량을 구하세요? 못 구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 표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알겠나요? 네. 니은은요, 2007년 2분기에 1인당 인건비는 2007년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그랬어요. 2분기는요,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인건비 비율이 여러분 누구랑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992년도의 동일 분기래요. 그러니까 1992년도에 인건비가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비율하고 지금 비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비율하고 이때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난다는 소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랑의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것도 여러분 뭘 갖고 장난치는 문제예요? 량 갖고 장난치는 문제죠? 실제로 여기는 100만 원 받았고 여기는 뭐 105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해봐요. 과거에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고 여긴 15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얘가 조금 적은 140 몇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여기는 10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거는 네, 계산을 막 한 결론이긴 한데요. 얘네 둘의 비교를 할 때 네, 이 기본이 되는 1992년도에 어떤 절대량이 있어요. 인건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량이 있어요. 량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과 이 양에 대한 어찌 보면 얘에 대한 비율이고 얘에 대한 비율일 뿐이지 얘랑 얘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의 비율도 다른데 얘랑 얘랑의 비율에서 어찌 보면 얘가 적어졌기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 다 절대량을 갖고 비교를 하고 있어서 틀린 겁니다. 단지 그냥 나와 있는 순수하게 어떤 비율에 대한 것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익혀두세요. 디귿은요, 2007년 각 분기별 노동시간당 산출은 네, 2006년 동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노동시간당 산출은요, 2007년도에요. 이때는 2006년 동기에 비해서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잘 보세요.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이라고 나왔는데요. 1992년도 대비예요. 그러면 1992년도에 예를 들어서 1분기 A, 2분기 B, 3분기 C, 4분기 D만큼을 산출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랬을 때 지금 2006년도 1분기에는 얘의 172.4%, 한마디로 1.7배 정도를 산출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2006년 1분기는 이만큼, 2006년 2분기는 이만큼, 3분기 이만큼, 4분기 이만큼이란 소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2007년도 1분기는 얘에 비해서 177%예요 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724A배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는요, 네, 1.77A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량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같은 분기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B도 마찬가지죠. 여기 2분기도요. 얘는 실제로 B였는데 92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171.6이 되어 있다는 걸로 봐서 여기가 1.726B만큼이 산출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1.787B만큼 산출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기별로의 비율은 여러분 가능하죠. 비교는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2007년 각 분기별 노동시간당 산출은 2006년 동기에 비해 모두 증가였다. 얘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커졌죠. 다 커졌으니까 전부 다 증가였다가 여러분 맞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자, 답은 그러면 여러분 디귿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날라가세요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리을이 맞냐 틀리냐를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2007년 3분기 노동시간당 인건비는요. 자, 2007년에요. 2007년 3분기에 노동시간당 인건비. 여긴가요? 네. 노동시간당 인건비는 2006년 동기에 비해 6.1% 증가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6.1% 증가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맞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노동시간당 인건비를 또 아까처럼 92년도 걸 잡을게요. 92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노동시간당 인건비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C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1.703C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게 2006년이고요. 2007년도에는 1.764, 네, 1.764C만큼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B가, 인건비는 2006년 동기에 비해 여기서 6.1%가 늘었나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703의 6.1%는요. 자, 0.061이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1703, 6318에 67에 42에 61은 6, 10이고요. 103883인데 소수점이 총 6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0.103883이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0.103883 집어넣어주면요. 1.806883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에 6.3%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요 자체가 여러분 0.063이라는 개념 때문에 6.1%라는 게 다시 등장했지만 실제적인 값에서 여러분 6.1%면 더 커다란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긴 여러분 계산이 틀렸고요. 얘는 량으로 나와서 틀렸고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얘밖에 없는 거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은 X그룹 두 계열사 사원의 근무 연수와 연봉에 관한 자료예요. A계열사 남자 직원은 200명, 150명, 120명, 140명이고요. 자, 1년 미만의 사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가장 적은 집단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계산해보라는 문제고요. 자, 요 직원, 여기 직원, 여기 직원, 요기 직원의 연봉 총액을 적어보세요라는 소리예요. 해보죠. A계열사 1년 미만 남자 직원 그랬어요. A계열사 1년 미만 남자 직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전체 35%래요. 몇 명인가요? A계열의 남자 직원 200명이었는데 그럼 200명에서 35%니까 0.35를 곱하겠죠. 네, 그러면 사람 수가 나올 거고요. 자, A계열사는 여러분 뭘 하래요? 1년 미만은 그냥 2,100만 원이죠. 네, 어차피 근무 연수가 0년이에요.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100만 원 그냥 끝나는 거고요. A계열사 1년 미만 여자 직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죠. 45%니까 여자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150명에 네, 0.45. 그 다음에 1,96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3번은요. B계열사의 남자 직원은 120명인데 네, 1년 미만은 60%라고 합니다. 그럼 120 곱하기 0.6 그리고 남자는 1,9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B계열사 1년 미만 여자 직원은요. 140명에 55% 140 곱하기 0.55 곱하기 얼마를 받냐면 2,2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은 집단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굳이 다 계산하지 말고도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길 바래요. 사람 수가 일단은 다 각양각색이라서요. 사람 수를 웬만하면 좀 계산을 해볼게요.
200 곱하기 35면 여러분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70명. 얘 둘 계산하면요. 150 곱하기 0.45인데 별로 안 예쁘네요. 두 자리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2를 줘버려요. 네, 그럼 0.9로 만들어버리고 여기 2를 줬기 때문에 75가 되겠죠? 한 자리랑 두 자리의 계산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어딜 가나 별로긴 합니다만은 네, 97, 63, 67 대략 67.5명이에요. 네, 여기는요 120 곱하기 6이니까 72명입니다. 여기는요 140 곱하기 0.55니까 여기다 두 개를 줘버리면요 70 곱하기 1.1이거든요. 그럼 77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계산을 다 지워버리고 그죠? 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작은 걸 고르세요라는 문제죠. 그럼 얘를 보면요, 여러분, 얘랑 얘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면 숫자가 얘가 더 크고 얘도 더 크죠. 그러면 큰 숫자랑 큰 숫자 곱해진 거는 당연히 얘가 더 작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윗줄은 지워지겠죠. 얘는 절대로 작진 않아. 그죠? 아직까지는 얘가 최고 작고요. 그럼 이제 얘랑 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다시 얘랑 싸울게요, 여러분.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얘가 이기기 때문에 얘는 삭제가 될 겁니다. 왜 삭제되는지 알겠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커요. 당연히 얘가 작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갖고 계산할 건데요, 여러분. 자, 요거를 여러분 이거 30,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1930 곱하기 67.5에다가 더하기 30 곱하기 67.5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1930원 곱하기 67.5 30원 더하기 30원 곱하기 67.5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여러분 1960 곱하기 6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930 곱하기 72랑 비교를 할 건데 얘랑 비교를 하면 여러분 얘가 일단은 이기죠. 몇 개가 남죠, 여러분? 1930원 곱하기 한 4개, 4.5개 남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4만 곱해줘도요, 여러분 여기 거의 한 8천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한 8천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건데 여기는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거 계산해봐도 한 1000,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보다 한 8000 정도가 커요. 근데 여기 뒤에 2000 정도밖에 안 더해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건 여러분 얘라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요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대표 이제 스텝 2로 넘어갈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출제 유형 연습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했었던 여러분 기출문제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요. 네, 저는 7번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던 문제들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요. 다음 시중은에서 제시한 이틀간 주요 통화의 외국 환율 고시표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자, 여기 여러분 보면요. 매매 기준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매 기준율이라는 개념은 현찰을 사고 팔 때 요 두 녀석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기준율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현찰로 살 때 팔 때를 나누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2월 26일 날, 2월 27일 날 요렇다고 합니다. 자, 2015년 2월 26일에 네, 100유로를 사들였다가 2월 27일 날 1,000유로를 판 사람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때 100유로를 사고 요때 100유로를 팔았대요. 그럼 요때 100유로를 살 때 들었던 돈은 여러분 얼마인가요? 너무 쉽죠? 130245원 이렇게 들 겁니다. 근데 27일 100유로를 팔았대요. 얼마에 팔 수 있는 거죠? 125538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대놓고 하루 만에 이만큼 깎였네요. 그러면 4,707원 이렇게 깎였나요? 네. 그죠? 너무 쉬운 문제, 개념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 거는요. 네. 자, 두 사람이 그럼 일본 여행 후에 쓰고 남은 85,000원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이를 2월 27일에 원화로 환전하는 사람과 26일로 원하는 사람은 얼마의 손해 혹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100엔당이요. 팔 때죠. 지금 85,000엔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85,000엔 곱하기 근데 100엔당이란 개념이기 때문에요. 결국 850에 100엔 개념이죠. 곱하기 993.92원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이거를 85,000원이라고 그냥 85,000원이라고 쓰고
얘를 1엔당 가격으로 보던지요. 9.93921 이렇게 보던지요. 1엔당 가격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밑에 거에서는요. 똑같이 85,000엔을 850으로 보고 100엔당으로 봤을 때는 996.36원이겠죠? 혹은 얘를 계속 85,000원으로 봤다면 85,000엔에 9.9636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의 차를 구하든지 얘네 둘의 차를 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산을 하고 구하는 것보다는 절대로 먼저 묶고 나서 계산하는 게 낫겠죠. 850으로 먼저 묶어버린다면요. 850 곱하기 이쪽이 이득이겠네요. 996.36에서 993.91을 빼는 겁니다. 두 개를 빼면 여러분 몇이 나오죠? 2.44원 정도 나와요. 그 2.44원에 850배를 한 만큼 이익입니다. 라고 구하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서 네,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0.03 네, 0.03이 아니네요. 0.0244원이거든요. 곱하기 85,000원을 하든지. 계산은 똑같습니다. 네. 자, 요 계산만 할게요. 공 하나를 네. 2.44에다가 850 그냥 곱할게요. 네. 얼마 나오나요? 0, 5, 4, 20, 5, 4, 20, 5, 20, 12, 8, 4, 32, 8, 4, 32, 35, 8, 2, 16에 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7400 나올 거예요. 소수점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 2.44에 있었으니까 두 자리 지워주세요 하면 2074원 2월 27일 날 바꾼 사람이 26일 날 바꾼 사람보다 2074원이 이익이 나는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네. 하지만 이걸 시간 내 1분 내에 풀려니까 그게 조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표 나왔을 때 여러분 1분 내에 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여러분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9번 문제는 여기를 약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어서요.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되냐면 네, 1팀이 2팀을 이길 확률 6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야 문제가 돼요. 그럼 1팀이 2팀을 이길 확률이 60%래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2팀이 1팀을 이길 확률은 40%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팀 팀장이 2팀 팀장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너네 다음 달 영업 실적 갖고 우리 상여금 갖고 이제 뭐 10% 이렇게 딜을 해볼까? 이런 개념인 겁니다. 어찌 보면 베팅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높을래? 누가 높을까? 이런 거에 대한 베팅을 했을 때 이 팀 팀장이 1팀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팀 팀장 입장에서는요, 이걸 받아들였을 때 실제적인 실이익이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가 분명히 질 건데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영업 1팀의 명절 상여금이 영업 2팀의 명절 상업의 몇 배다. 이런 개념이 나왔다는 소리인데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 1팀이 이겼어요. 1팀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뭐죠, 여러분? 그 2팀의 자, 2팀의 명절 상여금을 A라고 해볼게요. A1이었어요. 2팀의 명절 상여금이 A1이었는데 자, 1팀이 2팀을 이길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길 확률은 여러분 10분의 6입니다. 그죠? 네, 뭐 100분의 6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100분의 60의 확률로 뭘 하죠, 여러분? 네, A1의 10%. 그죠? A1의 10%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뭐 이것도 10분의 1 해도 되고요. 100분의 10 해도 되고 100분의 10 곱하기 A1을 뭐 하게 돼요? 뺏겨요. 맞나요? 뺏겨요. 그 대신에 그죠? 그 대신에 100분의 40%의 확률로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100분의 10%에 여기는 1팀이 없네요, 여러분. 1팀의 명절 상여금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1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양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팀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요. 100분의 60의 확률로 A에 내가 받아야 될 A의 10%를 줘야 돼요. 대신에 100분의 40%의 확률로 100분의 40의 확률로는요. 100분의 10에 B의 거를 또 가져올 수 있긴 해요. 그러면 B가 조금 많이 높다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계산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여러분 식이 복잡은 한데요. 그래서 100과 100, 100과 100이 있기 때문에 양면에 만을 곱해버려요. 만을 곱해버리면 이거 두 개 그냥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600A라고 나오죠. 여기는요. 플러스 400B라고 나와요. 그것이 양수면 돼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400B, 600A 이렇게 나오죠. 양변을 400과 600으로 나눠버리면요. B는 2분의 3A라고 나올 겁니다. 결국 1.5A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B, 1팀이 받아야 되는 상여금이요. 2팀이 받아야 되는 상여금의 1.5배 이상이면 이 팀이 해볼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질환율이 높지만 저쪽이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기면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막 해본 결과, 머리를 막 굴려본 결과 1팀이 받아야 되는 돈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의 1.5배 이상이면 괜찮아. 그럼 할만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업 1팀의 명절 상여금이 영업 2팀의 명절 상여금의 1.5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다음 표는요. 졸업 직후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한 산출한 6개월 유지 취업률을 정리한 거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딱 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이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은 이번 졸업생은 59.8%가 취업했습니다. 하고 6개월 동안 유지 취업률. 한마디로 일단 직장을 들어가야 되면 직장보험료라는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6개월 동안 그게 유지되고 있었던 게 95.5%의 사람이 유지되고 있었대요. 맨 처음에 발표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95.5%가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취업률. 6개월까지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59.8에서 0.955를 곱해서 실제로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실제 취업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눈치를 빠삭하게 채고 있다면요. 여기서 가랑 나에 들어갈 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숫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겹치는 게 있나요? 네. 여기는 65.5가 겹치죠. 이렇게. 네. 나는 겹치는 게 54.6이 있죠 여러분. 그럼 지금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라? 네. 어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뭘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어요. 나가요. 자, 고려된데 64.9%에 93.7%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앞만 많이 깎여봐야 여기에 10%면 여러분 6.49예요. 그게 빠졌다고 해도 58.41 정도 나오거든요. 58.41보다는 93.7이기 때문에 얘가 90%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얘는 93.7%이기 때문에 58.4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54.6은 훨씬 낮아요. 90%보다. 그러니까 54.6은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64.9보다 큰 수는 나올 수 있나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실제 취업률이 더 높을 수가 없잖아요. 64.4면요. 거의 98%, 99%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수여야 돼요. 얘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8.4가 딱 90이었을 때 93.7 정도면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죠. 그래서 나를 갖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보이지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계산만 해야지 막 그걸로만 집중해 보면 여러분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혹시나 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런 류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대 대학 중 실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의 졸업생 수가 총 200명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실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건 어디였나요? 여기도 아까 봤지만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죠? 실제 취업률은 한국항공대가 제일 높은 것 같네요. 그죠? 여기서는요.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의 졸업생 수는 여기에 여러분 200명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200명을 곱해버리면 148명이었겠죠? 이 중 졸업 직후 취업한 졸업생 수는 148명입니다. 네.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한 사람이 우이, 모자, 장화를 사는데 150원을 지불했대요. 우이는 모자보다 80원 비쌌으며 우이와 모자의 합친 값은 두 켤레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습니다. 각각 물건의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이, 모자, 장화, X, Y, Z라고 놓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50원이야. 우이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싸대.
x는 y에다가 80원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우위와 모자의 합친 값은 x 더하기 y는 두 켤레의 장화, EZ보다 얘가 120원이 비쌌다니까 120원을 내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 연립할 생각만 하신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덕하니 봤을 때 보세요. 자, 합쳐서 150원이 돼야 돼요. 합쳐서 150원 넘었죠, 얘네들? 지워주세요. 150원 넘었죠? 지워주세요. 넘었죠? 지워주세요.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도, 그렇죠. 두 개밖에 없고, 우위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쌌대요. 우위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쌌대요. 말 안 되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렇게 2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굳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시간은 시간으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절대로 도전하시면 안 되는, 그죠? 그렇게 도전하시면 안 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네. 13번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네, 다음은 2010에서 2012년 이 지역의 용도별 물 사용량을 나타낸 자료예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2010년 대비 2012년에 이 지역의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보면요. 2010년 대비 2012년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이래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총 사용량이 여러분 얘면요. 그죠? 사람 인구는 37만 9,300이잖아요. 얘로 나눠주면 생활용수군요. 네. 총 사용량으로 가면 안 되고 생활용수. 여기죠? 네. 그러면 37만 9,300분의 13만 6,762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53만 1,250분의 18만 2,490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빼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답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조밀조밀하죠. 이런 거는 제대로 정밀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장하면 이건 아니야.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해서 두 개를 빼래요. 계산하는 거, 네, 금방 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요. 조금 걸릴 겁니다. 이건 분명히 1분 넘게 걸려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 되고 한번 해보세요. 1분 내에 들어오면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계산이고요. 아마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나누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근데 시간을 재봐야지 내가 이제 나눗셈이 빠르구나, 내가 나눗셈이 느리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됐어요,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딱 멈춰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예분의 얘, 예분의 얘를 해서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빼서 값을 구하는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각각 해서 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분 걸린지 판단하셔서 1분 내외로 풀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눗셈 빠르신 분이고 1분 넘어간다 그러면 나눗셈이 굉장히 좀 느릴 수도 있으니까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나눗셈 문제를 계속 피하던지요.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네. 요 문제는 아까 그 문제랑 또 겹쳤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5번 문제고요.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있어요. 6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랬네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100원짜리가 5개, 50원짜리가 5개, 10원짜리가 5개 있어요. 그럼 6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100원짜리는 여러분 일단은 거의 다 써야 될 거예요. 5개를 쓰고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50원짜리 2개와 그죠? 혹은 50원짜리 1개랑 10원짜리 5개를 섞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요 경우 또는요. 100원짜리를 4개 쓰고요. 400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로 200원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50원짜리로 150원을 만든 다음에 10원짜리를 또 5개 써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의 경우는 있나요? 없나요? 100원짜리를 3개 써버리면 300원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면 50원짜리를 5개 다 쓰고요. 10원짜리도 5개를 다 써줘야 총 합쳐서 6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요 경우까지 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도요. 네.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네. 흔히 말하는 헛것 찾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이거를 정리하래요. 기준에 맞게 정리한 것은. 이걸 정리하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하고 시군 지역의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와 정년 동기 대비 도형이 드러나게 할 것. 일단은 여러분 시군 지역에 취업자, 실업자 수가 있어야 된대요. 없는 것부터 지우세요.
취업자는 있지만 실업자 없죠? 지우세요. 이렇게. 취업자, 취업자, 실업자, 실업자 있죠? 취업자, 취업자, 실업자, 실업자, 취업자 고용률 이런 거 지우세요. 실업률, 실업자 안 나온 거 지우세요. 그럼 일단은 2번, 3번, 5번 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년 동기 대비 동향이 드러나게 해달래요. 0.5% 상승, 3%, 3% 상승.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퍼센트 자체도 틀리죠, 여러분. 그럼 얘를 비교해버리면 여러분 뭐가 틀리냐면 두 개가 또 겹칠 때가 생겨요. 차라리 그럴 때는 아예 다 다른 걸로 한번 보세요. 여긴 2.1% 상승, 여긴 1.1% 감소, 여기는 그죠? 0.5% 상승이니까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지역 취업자만 빨리 보세요. 막 보시면서 군지역 취업자. 네, 취업자는 군지역은 46,000명이 감소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린 말이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 되냐면 이렇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에 맞는 걸 일단 먼저 고르고 그 가운데서 같은 게 있다면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한 번쯤은 네, 좀 풀어봐셨어야 되는 문제긴 하고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꽤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다 달라요. 항상 이 문제 등장하면 항상 이 문제 등장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 걸릴 거야.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발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한다 안 한다로 빨리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다음에 실전 문제 연습 같이 풀 때도요. 계속 잔소리 해드릴 테니까요. 볼 때마다 잔소리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 생각해 좀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